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어업 활동을 대폭 줄였던 북한이 올해에도 어업 활동을 재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민간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북한이 어업 활동을 재개하지 않는 것이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중소형 고기잡이 목선들이 모여있는 청진항 일대 바다를 촬영한 지난 5일자 위성사진입니다. 선박 수백 척이 항구 한쪽을 가득 채운 모습입니다. 이들 선박들은 보통 고기잡이철인 5월부터 11월 사이 출항해 항구를 텅 비워왔지만 고기잡이철이 2달가량 지난 현재까지 선박들은 해당 항구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청진뿐 아니라 고기잡이 배들이 대거 모여있는 단천과 리원 등 다른 동해안 도시들에서도 쉽게 목격됐습니다. 앞서 VOA는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들 고기잡이 배들의 운항이 지난 한 해 사실상 중단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북한 당국이 취한 국경 봉쇄의 여파로 고기잡이 배들의 출항까지 막힌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같은 현상이 이어지면서 고기잡이 배들의 출항 중단이 장기화 조짐이 나타나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수급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에는 정기적으로 수산사업소 등을 찾아 식량난 해소 방안으로 어획량 확충 등을 주문해왔지만 고기잡이 배들이 운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양은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5일 VOA에 이런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This is a major source of protein for North Korean population, fish, I think a loss of fish could be a very important food problem for them. On the other hand, it's sort of, you wonder if they're having a big food problem, why aren't they fishing? 브라운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의 목선들은 작은 모터를 돌리기 위해 유류를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과 함께 북한 내 유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것도 이번 고기잡이 배들의 출항 중단 사태의 원인일 수 있다고 브라운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올해 북한의 경제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래 최악의 수준이 될 것이라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진단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2일 VOA에 쌀과 옥수수 등 북한의 생필품 가격이 요동치고 있으며 평양에서도 물가가 불안정하다면서 이 같은 현상은 경제 전반에 가해진 압박을 반영하는 것으로 장마당 기능의 마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이노스 선임연구원도 위성사진을 통해 북한 장마당의 좌판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북중 국경 봉쇄로 공식, 비공식 무역이 악영향을 받아 북한 내 장마당 기능이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노스 연구원은 그러면서 장마당 마비로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 상황이 악화됐을 것이라며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어느 정도로 체제를 불안정하게 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서 인도주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돼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윌슨 센터의 진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체면을 세우면서 외부 지원을 받아들일 방법을 찾으려 할 것이라면서 국제사회가 대북 지원을 할 경우 분배 감시 원칙에 입각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북한 마음대로 지원품을 전용하도록 조건 없이 구호품을 넘기는 선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남아있는 자국민들을 철수시켰으며 북한 당국의 엄격한 국경 폐쇄로 인력 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은 5일 공식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북한에 머물던 자국민 여러 명이 지난 2일 열차편을 이용해 러시아로 귀국했다고 밝히고 이들은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을 포함한 지난 수년간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서 일해온 주재원 인력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여파에 따른 북한 당국의 엄격한 국경 폐쇄 조치로 지난 2년 가까이 인력 교체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많은 외교관들과 의사, 행정, 기술 직원들이 북한을 떠나고 학교가 문을 닫는 등 평양에 러시아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중국과 러시아 등 국경을 통한 왕래를 전면 차단했으며 특히 각국 대사관 직원을 포함한 체류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심각한 인권 유린 혐의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인권 제재를 부과한 지 5년이 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인권단체들은 인권 제재가 김 위원장에게 자국민에 대한 잔인한 인권 탄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개선 압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7월 6일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의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강화법에 근거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인권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Today, we released a report identifying North Korean officials and entities responsible for or associated with serious human rights abuses or censorship.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다양한 인권 침해 문제들을 종합한 북한의 인권 유린과 검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고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김정은 위원장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발표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들은 미국이 북한 내 반인도적 범죄의 주범을 김씨 가족으로 낙인 찍었다며 최고 존엄의 허상을 무너뜨리고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깨울 기회라며 크게 반겼습니다. 북한 정권은 이에 대해 미국의 사실상 전쟁 선포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미국은 이후 모두 4차례에 걸쳐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등 관리 32명과 기관 13곳에 미국 입국 금지, 자금 동결 등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런 제재가 단시간에 효과가 없더라도 인권 탄압에 반대한다는 미국의 분명한 입장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며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접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김정은에게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sanctions do serve a useful purpose in reminding North Korea and in reminding other countries as well that North Korea has a serious human rights issue, and we need to continue to press North Korea on that issue.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권고한 표적 제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막힌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는 다른 나라의 참여를 고무하는 촉진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t was very important that the United States took bilateral action because the UN sanctions do not extend to human rights. The UN sanctions are limited to denuclearization. But the Commission of Inquiry report recommended targeted sanctions against those who were responsible for crimes against humanity in North Korea.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터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5일 BOA에 미국이 최악의 인권 상황에 책임이 있는 북한의 당정군 관리들에 대해 계속 제재를 부과하고 일본과 호주, 유럽연합 등 동맹국들이 인권 관련 제재를 가하도록 고무해야 김정은이 주민들의 인권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미국의 대북 인권 관련 제재 5주년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유엔의 대북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유엔과 북한의 이웃 나라들과의 외교를 포함해 제재 조치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영권입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언론 자유를 약탈하는 국가 지도자 37명 가운데 1명으로 꼽았습니다. 국제 언론 감시 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언론 자유 약탈자라는 제목과 함께 이들 지도자 37명의 사진을 게시하고 각국의 언론 탄압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37명에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미얀마의 민 아웅 훌라잉 군 최고사령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감시와 억압, 검열, 선전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주의 정권의 최고 지도자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북한헌법 제67조를 끊임없이 짓밟으며
언론이 당과 군부 그리고 자신을 찬양하는 내용을 전달하도록 통제한다고 밝히고 세계로부터 완전한 고립을 원하고 있는 정권의 욕망 때문에 언론인들은 체포, 추방되거나 강제 노동수용소에 보내지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은 정권의 선전 대변인인 조선중앙통신에서 제공하는 뉴스만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외부에서 몰래 유입된 정보를 보거나 듣다가 걸리면 강제 수용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며 다량의 외부 컨텐츠를 수입하다 적발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한국의 대화나 협력 제의에 호응하는 대신 국방력 강화와 한반도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단체인 세종연구소는 5일 발표한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우리 민족끼리 논리 대신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최근 4.27 판문점 선언이나 6.15 남북 공동선언 등 주요 남북 기념일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국과의 대화 협력에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이 당분간 국방력 강화와 한반도 상황 관리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발표한 당 규약에서 핵과 미사일에 기반한 우월한 군사력으로 한반도 정세와 통일을 실현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한국에 대해 더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